안녕하세요. 저는 영림 중문개발 담당 최유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요 근래 가장 주목을 받았던 영림의 히든푸시 슬라이딩 도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정보를 담아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저와 함께 제품에 대해 알아보러 가시겠어요? 먼저 히든푸시 슬라이딩 도어에 대해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의 핵심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개발된 배경을 시작으로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인 셀링 포인트와 어떤 타겟을 상대로 설계하면 좋을지 제안해 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기존 영림에서 어떤 포지셔닝으로 나온 제품인지 타사에는 없는지도 물론 아셔야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하셨을 제품의 상세 스펙과 함께 발주 방법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점점 더 간결해지는 인테리어 트렌드에 맞춰 히든도어가 유행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인지 SNS나 유튜브에서도 여닫이 타입의 히든도어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저희 영림의 히든푸시 슬라이딩 도어도 이런 일반 여닫이 타입의 히든도어는 있지만 왜 슬라이딩 도어는 없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푸시 슬라이딩 타입의 도어는 살짝 밀어서 옆으로 여는 타입의 도어이기 때문에 내부 개폐 방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럼 이 히든푸시 슬라이딩 도어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의 매력적인 셀링 포인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치 비밀의 문처럼 깔끔한 마감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든도어는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도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슬라이딩 타입은 전면에 손잡이 없이 시공이 가능하고 슬라이딩 타입이지만 도어가 닫혔을 때 벽과 도어의 면이 같은 레벨로 설치되어 마치 문이 벽처럼 보이는 연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검증된 수입 하드웨어를 적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열고 닫을 때 모두 양방향으로 천천히 닫히는 댐핑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안전사고 걱정 없이 안전한 도어입니다. 슬라이딩 타입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세게 닫히지 않아 평상시에 오픈해두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겠죠? 마지막으로 여닫이처럼 앞뒤로 문이 열리는 반경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설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작동하는 레일이 상부에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부인 바닥 부분은 별도의 레일 없이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장점은 공간의 효율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제일 유용하게 쓰이겠죠? 특히 호면에서는 하드웨어가 노출되기 때문에 다용도실, 즉 창고와 같은 팬트리나 드레스룸 같이 방이 아닌 무언가를 저장해 놓거나 숨길 만한 공간의 도어로서 적합합니다. 기존 영림에 있는 슬라이딩 타입의 제품들과 함께 알기 쉽게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히든 슬라이딩 도어와 포켓 슬라이딩 도어 두 가지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히든 슬라이딩 도어는 도어가 벽체 앞에서 슬라이딩 구동되는 타입으로 상하부 레일이 없어 깔끔하긴 하지만 벽과 일체감은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포켓 슬라이딩 도어도 하부 레일은 없지만 포켓벽 사이로 도어가 개폐되기 때문에 벽면과 단차가 생기죠. 반면에 히든푸시 슬라이딩 도어는 엣지면이 45도 빗각으로 가공되어 있어 벽과 완전한 플랫 마감으로 떨어집니다. 도어의 스펙은 히든푸시 슬라이딩 도어는 40D 멤브레인 도어, 히든 슬라이딩 도어는 35T ABS 민자 도어, 포켓 슬라이딩 도어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대는 높은 편이지만 디테일까지 완벽한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영림의 히든푸시 슬라이딩 도어를 적극 추천합니다. 히든푸시 슬라이딩 도어는 멤브레인 도어로 40D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도어와 전용 하드웨어 세트 구성이고 도어는 800에서 1180폭, 높이는 2400까지 가능하시고요. 옵션으로 벽체 쪽문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목공으로 벽체를 이어서 세우는 걸 권장드리지만 45도 빗각을 지닌 40mm의 두께의 목공이 부담스럽다면 옵션으로 발주하는 걸 권장드려요. 또한 벽과 일체감이 있는 게 도어의 특징이므로 도어가 휘지 않도록 알루미늄 심재 보강을 하여 40D 두께의 도어가 되었으며 오메가, NC 등 전용 가공이 들어가여 일반 도어보다 조금 까다로운 공정을 거치다 보니 납기가 영업일 기준 6박 7일입니다. 또한 행거 타입의 도어이다 보니 상부 보강과 목공이 수반된 현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하드웨어는 좌우 방향에 유의하여 발주하시길 바랍니다. 도어 발주하실 때는 도어폭은 전면 개구부 플러스 29, 높이는 개구부 마이너스 75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하드웨어 방향성에 유의하여 발주하라고 하였는데 R방향은
앞쪽은 전면 기준 손잡이 우측, L방향은 그 반대로 발주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문의가 많았던 목공과 도어 사이즈 계산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도어폭은 위 이미지와 같이 후면에서 보이는 기장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도어가 45도 빗각의 2mm 직선 구간이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전면에서 보이는 개구부의 폭은 도어폭의 29를 뺀 수치가 되고요. 도어가 슬라이딩으로 열리는 구간의 폭인 벽체는 도어폭 플러스 104 이상의 기장을 가져야 하고 그러다 보니 상부 레일이 설치되는 인방, 즉 도어가 개폐되기 위해 필요한 개구부, 후면 개구부의 폭은 도어폭의 2배 플러스 75 이상의 수치가 필요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도어폭은 후면 개구부 마이너스 75 나누기 2한 값보다 적게 발주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고 도어 높이 계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부 레일이 있고 레일 가림목은 60 높이로 내려주면서 도어 상단과 상부 레일이 설치된 천장은 65의 폭이 있고 하부는 10 높이로 계산하여 도어 높이는 개구부의 75보다 작게 발주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후면 개구부가 1675인 현장에서는 도어 폭이 최대 800까지 가능합니다. 800 곱하기 2 플러스 75를 하면 1675가 나오죠. 벽체는 904로 목공을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선 상부 레일 재단이 꼭 필요하겠네요. 이번엔 최대 도어 폭인 1180 도어를 시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후면 개구부가 2435 이상이 필요하겠죠? 위와 같은 현장에서는 상부 레일 재단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면 개구부 폭이 여유로운 현장이라면 도어폭은 유연하게 갈 수 있지만 좁은 현장에서는 정해진 규격 내에 발주를 해야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면 개구부가 1675인데 도어폭을 800 이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도어가 덜 열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도어폭 800일 경우 벽체 뒤로 도어가 완전히 개폐되는 상황을 가정으로 하였기 때문에 만약 도어가 손잡이 폭만큼 50 정도 덜 열려도 된다면 825폭의 도어와 879폭의 벽체를 목공으로 세우면 되겠죠? 즉, 각 개구부에 따른 도어 최대폭은 후면 개구부 마이너스 75 나누기 2를 한 값이지만 덜 열리는 만큼 개구부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장하는 값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보기 좋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레일 재단은 현장 개구부 폭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을 경우 재단을 안 하거나 기준보다 길게 시공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래 예시와 같이 후면 개구부 내에 상부 레일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 재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부 전면 레일은 후면 개구부에서 도어폭과 29를 뺀 기장으로 잘라주고 상부 후면 레일은 후면 개구부 폭에서 1049를 제외한 값으로 재단해 줍니다. 혹여나 생활 오염이 발생하더라도 중성세제를 사용하며 손쉽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어를 열고 닫을 때 좀 더 편리하도록 옆면에 엣지풀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엣지풀이란 도어 옆면에 설치되어 열고 닫을 때 손잡이의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엣지풀 같은 경우 플레이트 두께로 인해 1~2mm 유격이 있기에 안내가 필요하며 선택에 따라 양면 핸들을 사용하여 엣지풀 없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제품 기능성 도어인 히든푸시 슬라이딩 도어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교육 영상이 발주 시에 소비자 응대 시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